거의 논다고 나갔어. 알았어, 빨리 책 펴. 네, 폈어요. 빨리 수업해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오늘은 이제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극을 준 지점이 이제 어디고 그 자극을 준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찾는 걸 이제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뭐라고 막 써있는데 이게 가나 나나 다 중에 한 지점에 어딘가에서 자극을 통보한 거야. 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 C라고 하는 지점. C라고 하는 지점은 뭐가 있는 지점이에요? 말의 집이 있는 지점인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말의 집이 있는 지점은 막전이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이게 말의 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단백질들이 이렇게 뭐 하냐면 박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C라고 해서 지금 물음표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네. 이 물음표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냥 막전이의 변화 없으니까 계속 휴지 상태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가나 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 자극이 뭐하면 자극이 왔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건데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들이 어떤 지점에 자극을 줘. 그럼 어떤 지점에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받은 지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전이가 이렇게 뭐야? 변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자극을 준 지점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치면 그 자극이 그 지점까지 가는데 약간의 뭐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준 지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전이가 이렇게 변해서 여기 와 있다라고 쳐. 자극을 준 지점이.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을 준 지점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은 반드시 요거보다 그래프가 뭐 해야 돼? 그래프가 덜 완성돼 있어. 왜냐면 자극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잖아. 네. 그럼 가는데 약간 시간 차를 두고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된 모습이 이거보다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덜 완성된 그래프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총 몇 지점이야? 3지점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뭐 해야 되냐면 가정을 해봐야 돼. 가정을 해서 뭘 찾는 거야? 모순을 찾는 거야. 모순. 그게 생명과학이야.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실제로 말해 생명과학의 개념이 뭐야? 없어. 개념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그 이상한 문제에 새로운 개념을 다 만들어서 책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책이 점점 두꺼워지고.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가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가 나와서 경우의 수가 나와서 그 경우의 수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써서 빨리 답이 되는 걸 뭐 하는 거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죠? 시간은 뭐 경우의 수 30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유전 막 경우의 수 30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를 자극을 줬다고 쳐봐. 알았죠? 여기에 이제 자극을 줬어. 그럼 자극을 주면 이제 이 자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극이 A와 B와 D와 E와 F와 G와 이런 순서로 가겠어. 가니까 A라고 하는 지점이 제일 뭐 해야 돼? 자극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이란 말이야. 그럼 자극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여기 얼마라고 써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70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한 지점에 자극을 주잖아. 자극을 주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뭐야? 흐른 다음에 이 모든 지점의 막전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거야. 알지? 모르겠냐? 약전이를 동시에 측정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극을 다 연결한 다음에 네. 여기서 자극을 주고 예를 들면 한 10초 지나 네. 그 다음에 10초 지난 다음에 여기 모든 지점의 막전이를 다 한꺼번에 측정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와요. 물론 시험 문제는 되게 패턴이 여러 가지여서 한 지점만 계속 보는 시험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유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형을 하기 전에 어쨌든 그
그 관연도에 있던 또 유형들 순서대로 해야지 새로운 유형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흐름이 생긴다. 모르겠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0이 여기가 플러스 35라는 거는 그냥 느낌을 어떻게 가지면 되냐면 여기서 자극을 줬는데 여기가 자극을 도착하고 여기가 나중에 자극이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전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 70인데 이것도 역시 저번에 선생님 설명할 때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면 값이 하나, 둘, 세 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하나, 둘, 세 지점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방학 제발 흥분의 강도, 근수축, 유전의 기본은 끝내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학교적인 공통이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 1, 2단원이 시험 범위인데 왜 쓸데없이 방학 때 3, 4단 1, 2단 한 번만 해도 수업 끝나. 좀 약간 늘어지게 해도 두 번이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70은 여기겠어, 여기겠어? 응? 저거 아니겠죠? 저거 아직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만약 여기잖아. 그럼 여기면 아직 자극이 도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왜 자극이 도착 안 했는데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먼 지점이 플러스 35라는 건 여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응? 아니 뭐 상처받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표정이 이상해. 저번에 촬영한 거 막 보니까 정님이 우연히 우리 딸이 보다가 이거 누구야?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70이 있으면 이건 자극을 보다 자극이 이미 지나가서 이 그래프상으로 할 때 여기 지점이다라는 게 제일 편리적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하면 여기는 자극을 받은 후에 그래프가 완전히 뭐한 거야? 완전히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플러스 35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안 했구나. 여기는 분극 상태, 그 다음에 탈분극 과정, 탈분극 상태, 재분극 과정, 재분극 상태, 분극 과정, 다시 분극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잖아. 탈분극 상태 전이는 35다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35라고 딱 써 있으니까 뜻은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 상태라는 거지. 이상하지 않죠? 여기까지 보면. 그지? A 지점은 그래프가 이만큼 완성돼 있고 B 지점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조금 더 먼 지점이니까 요만큼 완성돼 있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러면 C 지점은 마이너스 70이니까 무슨 뜻이야? 분극 상태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C 지점은 마리 집이 있는 지점이니까 항상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D를 보는 거야. D하고 E를 보면 D하고 E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니까 자극 준점 가까운 데에서 B가 탈분극 상태인데 그거보다 먼 지점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 갈 수가 없잖아. 그래프가 덜 완성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무조건 분극 상태. 그러니까 자극을 받기보다 전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도 자극을 받기 뭐야? 전이야. 근데 이상하지. 갑자기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먼 지점인데 얼마가 나왔어? 플러스 35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보다 그래프가 뭐하기 때문에 더 완성돼 있는 거보다 더 먼 지점.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은 미안해. 가라는 지점은 자극은 뭐야? 준 지점이 아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다도 논리는 뭐야? 똑같죠. 값이 지금 써 있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극은 어디서 준 거야? 나에서 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자극을 나 지점에서 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자극을 여기다 줬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난주에 선생님 설명할 때 흥분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전도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전도는 방향성이 뭐냐 하면 양방향이. 혹시 이유가 기억이 나니? 자극의 방향, 전도 방향이 양방향성이게. 자극을 주는 양방향이라는 게 의미가 요렇게
축삭돌기가 있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면 자, 여기 구역을 이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단백질이 몇 종류씩 있다라고 기억을 해라. 세 종류, 동그라미 세 번에. 이제 촬영 다 해놨으니까 실비할 때 한 번씩 보라고.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 끝나고 학원 그만둬도 촬영은 다 해놓을 테니까 신경 보라고. 물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 자극을 탁 뭐하면 주지 않아.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나트륨 통로가 뭐하면서 열리면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나트륨의 농도가 뭐이기 때문에 진해지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쪽 나트륨의 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작지.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 그렇게 돼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흥분의 전도의 방향성은 항상 축삭돌기에서 양방 자극을 줄지 양방향.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분의 전도의 방향은 양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뭐가 생기냐면 대칭성이 생깁니다. 대칭성. 왜냐면 여기 동시에 도착하고 여기 동시에 도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잘 보냐면 나를 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야? D하고 뭐다? E. 막전이 뭐야? 똑같아. 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으니까 자극이 동시에 도착하지. 되죠? 그럼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가? B하고 뭐가? F도 자극이 동시에 오는지 느껴져?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흥분이 전도되는 게 이따가 하겠지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마만의 속도로 같은 거리를 가니까 자극이 동시에 도착하니까 값이 뭐하다? 다 동일하다 이렇게. 그럼 결국 마지막에 자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여기 D하고 E의 마이너스 70이라는 게 의미는 무슨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로 봤을 때 응? 여기 불극 상태,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후 되죠? 마이너스 70이니까 자극을 받은 후 그럼 여기는 탈분극 상태. 그럼 마지막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70과 여기 마이너스 70 아직 자극을 받기 전이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주제가 자극을 준 지점 어딘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고 여기 도착하고 이제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이거 계산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를 좀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18년인지 19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평가문이 문제를 누군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하면서 여기가 킬러 파트가 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준킬러예요, 준킬러. 근데 반드시 흥분의 전도는 시험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야지 유전이 좀 틀려져. 그래서 이제 다시 연습해 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반은 유령의 기억과 니은의 어떤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시점 t1일 때 측정한 A부터 E 지점의 막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딘가에서 뭐 하는 거야? 자극을 줘. 알았지? 그럼 그 자극이 어떤 속도를 갖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가면 어디 도착하고 어디 도착하고 어디 도착하고 도착하고 했을 때 동일한 시간이 흐른 후에 동시에 뭐야? 막전이를 딱 재면 저런 값들을 일률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딘가에서 자극을 뭐야? 준 거지. 그죠? 그럼 준 건데 딱 보면 어디서 자극을 준지 알겠어 이제? 아니 정림아 지금 기억 또는 니은에서 준 건데 A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기억 또는 니은인데 갑자기 A는 왜 나와?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디를 자고 준 거 같아? 응? 기억하고 니은 중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네. 근데 뭐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한 번 했는데 바로 하고 느끼면서 바로 이제 푸는데 답을 딱 내잖아. 또 차고 뭐하러 다녀? 인간하지. 근데 요새 내가 이제 막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엄마들 이렇게 막 수지멤버들 글 쓰는 걸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추세가 학원이라는 걸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흐름이 많이 넘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진짜 학원 다녀도 뭐 지난 시간에 수업해도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다 머리도 날리고 뭐하러 돈 내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인강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알 수도 있죠. 그리고 결론은 우리 조카들 막 우수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 그래서 나한테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걔도 막 대치 가서 실에 이제 수업 듣고 별짓을 다 했어. 다 했는데 결론은 무슨 자기가 우수하면서 내린 결론은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무리 해도 좋은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그 수업을 자기가 소화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고3 애들도 막 대치 가서 290명 있는 강의실에 수업을 들으면 수업은 진짜 좋대. 수업 좋겠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290명 놓고 수업하면 추가금 40만 원이면 한 타임, 원타임 때려도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버는데 누가 수업을 열심히 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 미친놈이지. 근데 결국 그렇게 수업을 해서 자기가 거기 있는 걸 다 소화해서 얻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못하니까 그냥 시간 낭비에 그냥 수업만 좋네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우수에서 어디 가셨어요? 응? 우수에서 어디 가셨어요? 우주가 처음에 이제 사수했을 때가 수능을 제일 잘 봤어. 그래서 연대 갈까 고대 갈까 막 고민을 막 엄청 하다가 내가 연대는 약간 빵꾸 날 것 같아서 연대 쓰라고 했거든. 근데 저 고대 공공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고대 썼는데 그날 그해 이제 허시 고대 공공이 연대보다 더 높았지. 떨어졌어. 그래서 한양대 갔어. 한양대 좀 한양대 뭐더라? 한양 공공인가? 군대에 갔는데 얼마 있다 이제 제대해 6월달에. 이제 한 1년 동안 쉬면서 공부하는 거 같아. 멋있어. 멋있는데 얘기하면 안 돼. 멋있는데 모태솔로야. 불쌍해 죽겠어.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마이너스 70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값이 원래 한 개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 한 개 있는 애들이 플러스 30에서 35 얘랑 마이너스 80이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딱 보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D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80이 여기 플러스 30이지. 둘 중에 그래프가 누가 더 완성되어 있는 거야? D. 여기가 더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 뭐 하다는 얘기야? 더 가깝다. 답은 얘야. 응?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70은 무슨 뜻이야? 자극을 받은 후.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70은 자극을 받기 전.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는 다 알겠지, 이제.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재분극 상태, 여기는 탈분극 상태. 여기 낑겨있는 하나 있잖아. 근데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애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면 크게 그려야지. 촬영하기 자꾸 안 보이네.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플러스 2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플러스 30이나 35거든. 보통 이제 요새 수능에는 그냥 35가 나오죠.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플러스 20이라고 부르는 값은 대충 때렸을 때 그냥 여기쯤 이렇게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탈분극 과정일 수도 있고 재분극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뭐겠어? 이걸 상황을 파악해야 돼. 이거 2개를 보고 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응? 자, 뭐야? 자, 여기야, 여기야. 자,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응?
B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여기다 주는 거잖아. 네. 자극을 여기다 줬으니까 B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만큼 그래프가 완성돼. 네.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은 자극 주절에 좀 더 멀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만큼 완성돼요. 네. 그러면 이 지점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얘보다 뭐하기 때문에 더 가깝지? 그럼 절대로 얘가 여기면 얘보다 그래프가 덜 완성된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가서 여기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재분급 과정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쓰는 이 용어들은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알지? 왜? 지점을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해보면 뭐다? 분급 상태, 그 다음에 탈분급 과정, 그 다음에 탈분급 상태, 재분급 과정, 재분급 상태, 분급 과정, 분급 상태. 그래야지 이제 포인트들이 이렇게 저런 용어를 썼을 때 일률적으로 애들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용어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C 지점을 물어보면 C 지점은 뭐가 된다? 재분급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점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배워보잖아 이게.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생명이야? 또 귀여워. 선생님, 근데 나는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선생님 지워버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 자, 03번. 자, 그림은 축삭돌기의 지름이 서로 다르대. 그럼 지름이 서로 다르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는 뭐해? 하나는 굵기가 굵고 하나는 굵기가 가는 느낌이 들죠? 안 드니? 아, 네. 다르잖아. 눈으로 봐도. 자, 가는 가늘고 나는 두껍잖아. 아, 그 둘 중에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저번주에 배웠죠. 누가 더 빠르다? 자. 나가 더 빠르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방학에 계속 촬영하는 큰 이유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뭐냐면 다 촬영하고 수업을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이제 날짜 같은 거 상관없이 왜냐면 뭐 무슨 요일 날 뭐 들어오고 이게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시간 되는 날 다 뭐 학원에 와서 내가 찍어놓은 거 다 들으면서 여기 앉아서 계속 들으면서 뭐야?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수업 요일 이런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좀 다 촬영해서 애들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뭐 여기 강의실 예전에 뭐 시험 대비 벽에다 붙여놓으면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갖고 와서 쭉 강의 들으면서 개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어떨까 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리집에 있으면서 마리집에 있는 게 마리집에 없는 것보다 도약전도라는 걸 해서 뭐하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마리집이 아니고 그냥 축삭이 뭐다? 축삭의 굵기로 축삭의 질이면서 두꺼운 게 뭐하다? 두꺼운 게 더 빠르다. 뭐 정확히 지금 물리적으로 치면 저항이 작아서 굵기가 굵어지고 그렇죠? 됐지? 그래서 결국 이제 얘네 두 개를 보면 여기에 뭘 줬다고 쳐도 자극을 동시에 주잖아. 그럼 자극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 자극을 동시에 받은 두 지점은 막전이의 변화는 똑같아요. 그렇지? 네. 자극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막전이의 변화는 무조건 똑같이.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제 자극을 줘 이렇게. 네. 선생님이 그냥 수치를 한 번만 써볼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굵고 얘는 가느니까 만약에 얘는 속도가 2고 얘는 속도가 1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몇 배 빠른 거야? 2배 빠른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자극을 이렇게 동시에 빵 때리잖아. 네. 그럼 자극 동시에 빵 때리면 자극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얘는 막전의 변화는 이렇게 뭐야? 똑같이 나와. 네. 그러니까 항상 얘네 두 지점은 막전의 변화마다 같아요. 아, 근데 물론 요새 문제는 뉴런이 다르기 때문에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 자체로 다른 뉴런을 이제 구성을 하면 또 틀려져요. 아, 그러니까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자극을 준 지점은 무조건 뭐하다? 무조건 뭐하다? 막전이. 막전이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속도가 1이고 얘는 속도가 2잖아. 얘가 얘보다 몇 배 빠른 거야? 2배 빠르지. 네. 그럼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보다 2배 더 많다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자극이 이거 악마야. 그냥 여기 다 갖다 붙여봐. 요 자극이 여기 이렇게 도착하잖아. 네. 그지? 그럼 얘는 이거보다 몇 배 되는 위치에? 예를 들면 뭐 이게 2배였다 치면 2배 되는 요 위치에 도달해. 그럼 다시 또 이 지점이 자극이 뭐하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하잖아. 네. 그럼 이 지점이 막전이 변화를 똑같은 거지. 음, 구분이네? 네. 응.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서 이런 말이 써 있잖아. t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극을 주고 몇 초가 흐른 거야. t초가 흐른 거야. 알았지? 자극을 주고 t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a와 b와 c가 있는데 a, b, c 임의의 값이 있고 여기에 1, 2 몇이 있으니까 1, 2, 3이 있으니까 그걸 뭐 하는 거야? 매칭시키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자 그림은 축사기 질이 서로 다른 민만이 신경 가하고 나가 있고 표면 신경 A하고 B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T일 때 세 지점 A하고 C에 막전이를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각각 가하고 나 중에 어떤 하나고 A하고 C는 각각 1하고 3 중에 어떤 하나고 가하고 나에서 휴지전이는 모두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서 자극을 주고 나서 얘네들 신경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신경들을 쟤네들하고 모여서 자 쟤네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뭘 하라 매칭을 시켜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누가 누구보다 빠르다. 나가 가면. B가 이제 A보다 빠르다. 그럼 결국 얘네도 이제 이렇게 A 신경, B 신경 이렇게 있잖아. 네. 그죠? 그럼 A 신경, B 신경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A하고 B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빠른 거를 저 가나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A와 B와 C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자,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먼저 머릿속으로 탁 들어와야 되는 게 값이 한 개인 걸 보셔야 돼요. 알지? 그럼 값이 한 개인 게 뭐다? 여기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0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는 똥멍충이가 아닌 이상 뭐 A부터 순서대로 해석해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리고 선지도 기억부터 보는 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선지도 그냥 알아서 보는 거야. 자기가 잘 맞춰서. 그럼 이랬을 때 잘 보시면 얘는 값이 하나인데 얘는 값이 몇 개야? 얘는 값이 몇 개? 세 개. 세 개. 아까 그래프로 그리는 값이 이렇게 선으로 세 개잖아. 근데 보통 세 개지만 그 중간에 있는 재분모 과정은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알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값이 몇 개? 세 개. 얘는 값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먼저 보면서 해석을 하면 요 마이너스 70이 자극을 받기 전이라는 뜻도 있고 마이너스 70이 자극을 받은 후라는 뜻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만 놓고 보잖아. 여기만 놓고 보면 둘 중에 누가 빠른지를 선택을 하려면 어차피 여기 세 결이야.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전후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럼 얘는 자극을 받기 전인데 얘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얘가 얘보다 뭐야? 빠른 거야. 왜냐면 동일한 지점인데 여기 마이너스 80이 마이너스 70.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후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70, 얘는 자극을 받은 후고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지. 그럼 여기만 보면 누가 빠른지 뭐야? 몰라. 이렇게 하면 얘가 빠른 거고 이렇게 하면 얘가 빠른 거야.
근데 얘는 확실해요. 아, 얘는 왜 확실하냐면 얘가 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마이너스 5인데 80인데 얘는 플러스 20이잖아. 네. 그럼 플러스 20이라는 거 아까도 그려봤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플러스 20 요쯤이거든. 근데 네. 마이너스 80이 무조건 여기 찍혀있어. 네. 그러니까 얘가 탈분급 과정이건 재분급 과정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얘 마이너스 80 그래프가 더 많이 완성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 빠른 거야? A. A가 무조건 빠른 거야. A 신경. 그러니까 A 신경이 무조건 빠른 거니까 A 신경이 저 그림에서 봤을 때 누굴 뜻하는 거야? 나를 뜻하는 거고 B 신경이 뭘 뜻하는 거다? B 신경이 가를 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네. 그러면 이제 잘 봐봐. 그럼 얘를 내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얘를 해결했다는 건 얘는 확실히 뭐다?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재분급 상태라고 해결을 했고 얘는 값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이게 탈분급 과정인지 재분급 과정인지 아직 몰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길 보는 거야. 자, 다시 여길 보면 자, 이 2개 중에 이미 얘가 얘보다 뭐한 결론이 나왔어.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지? 이해돼? 얘가 얘보다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해결한다고 치면, 자, 여기를 해결한다고 치면 얘는 전이겠어, 후겠어? 얘가 빠르다고. 무조건 후. 그잖아. 동일 지점인데 나가 가에 비해서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무조건 자극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0은 여기란 말이야. 그래프가 더 많이 완성됐고 얘는 얘보다 느리니까 여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냐면 얘는 확정 후예요. 후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여기? 네. 이건 뭐야? 저. 그렇지. 얘는 전이에요, 전. 그럼 요거는 이제 플러스 20이니까 어쨌든 일단 플러스 20이니까 값을 몇 개를 잡는 거야? 2개를 잡으면 얘는 탈분급 과정일 수도 있고 재분급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뭐 해야 돼? 여기다 연결해야죠. 왜 어려운지 알겠지? 생각할 값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 형태가 바뀌어도 뭐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책에 있는 문제 정도 최소한 뭐 해야 돼? 완전히 다 풀 수 있어. 그래야지 뭔가 응용이 돼, 응용.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을 볼 때 여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어떻게 문제를 내는 학생들은 뭐하다? 이상해. 그러니까 난이도를 선생님들이 떨어뜨려 낸다고 쳐도 학생들한테 뭐야? 이상해. 유전도 선생님들은 시험경에 분명히 쉽게 냈다고 하는데 애들이 뭘 거야? 이상해. 그래서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요 A하고 B하고 C가 있었을 때 A하고 B하고 C를 자극을 준 지점을 기준할 때 가까운 순서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연결한다고 쳐봐요. 근데 패턴은 뭐냐면 항상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그래프가 뭐한다? 더 많이 변해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요. 그러면 A, B, C 중에 자극을 준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응? B. 응? 임마 모르겠어? 네. 모르면 안 돼. 모른다고? 아니 아, 얘가 제일 그래프가 많이 완성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극을 준 점이 제일 가까운 거지. 그래요? 논리 같은 거야. 저번에 있잖아 운동장 내가 뛰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먼저 뛴 새끼가 더 많이 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많이 완성돼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네. 실제로 뭐 오늘 한 10문제를 못 풀어도 그 안에서만 이해를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뭐 공부를 안 해, 복습을 안 하니까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겠죠. 좀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이제 2학년 때 애들을 좀 졸라 빡시게 좀 시켜야 돼. 그냥 선생님 말 이렇게 뭐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잘. 뭐 숙제 해와, 뭐 수업만 하고 니네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자 이것 중에 누가 제일 가까운 점이다? 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80이죠. B가 제일 자극을 준 점이야. 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막 내가 좀 약간 관리 안 해서 그런가. 반대 아니에요? 뭐. A, B가 A, 아, 미안해.
안 좋아요. 관리해야지.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난 니네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믿은 거지. 자,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겠어? C요. 예죠.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반대로 써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뭐다? 플러스 20이지.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잖아. 근데 얘가 얘보다 뭐야? 빠르지. 그러니까 빠르니까 자극을 동시에 주면 얘는 이만큼 가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니까 요 두 지점이 자극이 동시에 도착했을 거 아니야.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막전이가 변하는 게 똑같으니까 자,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뭐 해야 될까? 뒤집어야 되지. 그럼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플러스 20이면 여기가 얼마다? 70이라고 하면 여기도 여기서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이 무한 거다.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막전의 변화가 마다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료를 해석했을 때 이제 이렇게 위치를 이제 잡게 되면 다시 여기다 써보면 얘는 자극을 받은 거고 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분급 상태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도 재분급 상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아들 자극받기 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잖아. 여기 플러스 20 있고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 20이 있으면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저 플러스 20이 확실하게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뭐 우리가 탈분구 과정이다 혹은 재분구 과정이다 라고 해도 모수는 뭐야? 모수는 생기지 않죠. 이해돼? 응.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지 기억이 B는 가래 맞냐? 네. 응, B는 가다 이렇게 되고 T일 때 가의 1 자, 가의 1번 가의 1번 가의 1번이니까 어디야? 위에. 응, 가의 1번이니까 위에죠. 마이너스 얼마일 때? 80일 때. 그래서 가의 1에서의 막 투각은 칼륨보다 나트륨이 낫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막 투각이라는 건 막을 통해서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동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요 그래프로 봤을 때 다시 해볼게.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거의 원인은 세 개 그림 중에 제일 마지막이 있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근데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니까 분극 상태였다가 처음에 뭐야? 쭉 올라가지. 네. 누구 때문에? 나트륨 이온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지. 누구 때문에? 칼륨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맞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쟤는 뭐니까? 재분극보다 재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원인이 누구다? 칼륨이니까 칼륨의 막투각과 나트륨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T일 때 가의 1에서의 막투각은 칼륨보다 나트륨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맞는 표현이죠. 그지? 칼륨보다 나트륨이 낮다. 예를 들면 칼륨보다 나트륨이 높다라고 하면 틀렸겠지. 그죠? 그 다음에 T일 때 나의 1과 2 사이. 자, 나의 1과 2 사이. 그럼 나의 1과 2 사이잖아. 나의 1과 2 사이면은 여기는 자극을 받은 후고 여기는 뭐니까? 재분극 상태니까 그 사이 어디 낑겨져 있는 거잖아. 그 사이 어디 낑겨져 있는 거에서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부위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알지? 자, 그럼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세포망이 있을 때 평상시 안쪽이 뭐가 되고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뭐야? 플러스잖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70으로 시작하는 거지. 마이너스 70으로 시작해서 이 값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쭉 올라가다 보면 마이너스 70부터 시작하니까 어딘가에 0이라는 값이 있겠지. 그럼 0이라는 값이 있으면 그 0이라는 값을 기준에 때 위쪽이면 뭐가 될 거야? 위쪽이면 어떤 플러스 값을 가질 수가 뭐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하고 여기 본 거야. 여기는 지금 어디 와 있으니까 자극을 받은 후니까 그래프가 이만큼 가서 자,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분국 상태니까 그래프가 요만큼 가서 자, 요까지 완성이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 사이에 뭐 하느니까 낑겨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데는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오른쪽에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네.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으니까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돼? 플러스. 그치, 절대로 플러스가 나와요. 되죠? 요 사이에 낑겨 있어. 무슨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완성이 돼 있다, 완돼 있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뭐야 돼? 잘 집어넣고 있어야 돼. 아 지금 우리 몇 문제 풀었어? 세 문제 푸는데 벌써 50문제 왔어. 그러니까 실제로 막 고3에도 모의고사 문제 해설하면 막 유전 한 문제 풀 때 50분가. 풀이 해주니까 그런 거지.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뭐야? 빵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이제 속도 구하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장이 나요, 난장이. 그래서 이제, 응? 아니.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뭐가 이제 개념이 있는 거야, 문제에. 그래서 그림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P하고 Q 지점에 일단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자, 시간이 몇 초가 흘렀냐면 자, 5m초가 흘렀을 때 D1에서 D4에 각각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고, 나는 이 신경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준 거예요. 이 신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받은 지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준다라고 해서 시간들을 준 거죠. 맞지? 시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요새 거의 고정이야,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80은 뭐 3초 거의 고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는 잘 뭐 하냐면 좀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자 이제 지금 문제상으로 봤을 때 자극을 주고 몇 초 만에 측정을 해보래. 5초지, 5초. 그지? 그러니까 P 또는 Q 지점에 뭘 주고 자극을 준 다음에 몇 초가 지나서 5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D1, D2, D3, D4라는 지점이 막전이 뭐한다? 재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재봤더니 자,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자, 앞에서 연습하고 왔으니까 자, P하고 Q 중에 어디에서 자극을 준 거야? Q. 마이너스 80일 때가 네? 아니 마이너스 80일 그러니까 그거를 알겠거든? 근데 그러면은 아니 보통 P에서 자극을 줬다고 생각해봐. 근데 마이너스 70 있어. 마이너스 80이야. 마이너스 70이 맨 첫 번째 있다 해도 뒤에 마이너스 80이 날 수 없고 맨 그 뒤에 있다고 해도 앞에 올 수 없지. 앞에가 더 완성되어야 되는데. 앞에가 더 완성되어야지. 머리 고장 났다. 정리 머리 고장. 그러니까 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D4가 마이너스 70이 전이야. 후가 아니라 전. 아 전이면은 이렇게 앞으로 확 가니까. 후라고 생각해. 전이야. 후. 전이 아니라 후. 아니, 정말 이것만 보면 되거든. 네. 왜냐면 얘는 전인지 후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얘를 딱 보잖아. 네. 아까도 했잖아. 항상 값이 뭐인 것부터 찾아. 하나인. 그럼 얘는 값이 하나지. 네. 그럼 얘는 값이 하나인데 얘는 값이 두 개지. 네. 하지만 얘는 무조건 얘보다 그래프가 덜 완성돼 있어요. 플러스 12. 네. 그럼 P라고 하잖아. 네. 그럼 P라고 하면 작은 주점에 더 가까운 주점에 그래프가 덜 완성되는데 그 먼 지점이 더 많이 완성됐어? 보수이잖아. 그러니까 Q야. 그러니까 보통 봤을 때 이제 진우 얘기가 좀 보자마자 어디야? Q 이렇게 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지? 그럼 벌써 그 시간이 가. 알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시험을 볼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가만히 바라보고 있잖아. 네. 그럼 그 시간이 은근히 뭐야? 되게 빨리 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뭐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딱 봤을 때 지점이 하나네, 두 개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갖고 와서 얘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인데 얘가
만약에 P를 주면 얘가 안 되네. 그걸 빨리 해야지. 그냥 멍 이렇게 보고 있잖아. 멍하면 온 가. 이제 만치는 거예요. 예전에 웹툰 있잖아. 인생 존망이라고 해서 맨날 마실 거야. 인생 전망이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자극을 줬다? 큐. 자, Q라는 지점에서 자극을 줬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연습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극을 준 지점인데 실제로 봤을 때 자극을 준 지점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문제 복잡해지. 되니? 네. 자,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노란색 박스로 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 이제 물론 흑백이지만 나도 흑백이에요. 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안 돼. 성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성공하고 싶지 않아.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만 벌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3천만 원? 근데 요새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한 달에 뭐 몇억씩 막 하니까 나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적당히 3천? 지금보다 한 3배만 더 벌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경과된 시간이 이렇게 해서 뭔가 식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뜻은 뭐냐면 경과된 시간의 의미는 어떤 지점에 자 이제 우리가 Q니까 Q라는 지점에 뭘 주고 자극을 주고 자 문제에서 봤을 때 몇 초가 흘렀을 때 측정하래. 해서 있잖아. 5ml초잖아. 그러니까 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뭐다? 자 5ml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5ml초면 저 5ml초를 기준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값이 하나인 건 여기잖아. 자 여기를 딱 보면 일단 여기서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뭐하겠어? 걸려. 네. 그리고 그 자극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막전이가 이렇게 뭐 해야 돼? 변해야 돼.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그냥 뭐하는 지점입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니까 얘는 바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자극을 주고 몇 초가 흘렀으니까 5ml초를 쌩 여기 값이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70. 그잖아. 자극을 준 지점이니까 시간이 5ml초가 흐르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5, 그러니까 5ml초 그냥 마이너스 70.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럼 무조건 오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70은 자극을 받아서 오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80. 네. 이게 더 가까우니까. 이해돼요? 네. 모르겠어. 아니요. 됐어요.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80이잖아. 마이너스 80이 값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극이 가는데 얼마가 걸리겠지.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자극이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막정이가 뭐 하기 시작하겠어? 자 변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나 써 있습니까? 마이너스 80이니까 막정이가 변하는 시간은 총 얼마 걸렸다? 자 3ml초가 걸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오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2ml초.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자 2ml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를 자 물리야. 자 얼마를 6cm를 가는데 몇 초 걸렸다? 자 그러니까 속도는 6cm를 가는데 얼마 걸렸기 때문에 2ml초가 걸렸기 때문에 얼마다 3cm per ml초다라고 하는 평균 속력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속도. 돼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래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럼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1초 걸리는 거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몇이다? 1 플러스. 자 1 플러스 몇이다? 4다. 모든 지점은 5ml초가 지날 때 재는 거예요. 얘는 1 플러스 4다. 왜 생명이 어려운지 알겠지? 이게 무슨 생명이냐고. 생명은 뭐 소화하기 막 이런 거 배울 줄 알았는데 안 배우잖아. 그죠? 그럼 1 플러스 4 언니가 왜 던졌는지 알겠지? 자 1 플러스 4 그러니까 자극이 도착하는데 몇 초 걸리고 자 1초 걸리고 막전이가 변하는데 4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나오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얼마 떨어졌어? 자 얼마 떨어졌어? 여기 계산했잖아. 자 얼마 떨어졌어? 9 그지? 네? 9 그럼 가는데 몇 초 걸리고
가는데 3초. 가는데 3초. 아, 네. 그죠? 속도가 3이니까. 네. 그지? 그럼 가는데 3초, 막전이 변하는데 몇 초? 2초. 2초. 그지? 가는데 3초, 자, 3초 만에 도착해서 자, 막전이 변하는데 뭐다? 2초 걸리는 거지, 2초.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D2. 아니, D2. 그러니까 그 값이 플러스 몇인데? 플러스 10이잖아. 네.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다? 아, 얘는 제분급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속도를 계산하면 값을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자, D1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12cm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는데 몇 초 걸려? 4초. 그지? 그럼 가는데 4초, 막전이 되는데 몇 초? 1초.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뭐 해야 돼? 이런 경과된 시간이 나오면 그 경과된 시간을 무엇과 무엇으로 자극이 도착하는 시간과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을 뭐야 돼? 구분하셔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자극이 도착하는데 4초로 막전이 변하는데 얼마니까? 1이지. 막전이 변하는데 1이니까 자, 요 값이 마이너스 58이니까 얘는 뭐다? 얘는 탈분급 과정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15cm 떨어져 있지. 그럼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가는데 5초지. 그럼 5초가 되면 그때 딱 도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얼마? 마이너스 70이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속도를 뭐 한다? 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계산이 돼요. 됐니?